안녕하세요. 경기 남부 대기를 위해 대기의 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팀 소개입니다. 저희 대기를 위해 대기의 팀명은 환경 보호를 위해 항시 대기한다는 뜻으로 어디든 환경 오염이 되면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팀원 4명 모두 환경에너지공학과에 재학 중으로 환경 관련 지식이 풍부해 여러 환경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함께 설계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어 팀워크가 훌륭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촌마을의 전체적인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미세먼지 저감 외에도 온실가스 저감을 통해 탄소 중립까지 실현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다음은 모니터링 결과입니다. 최종 선정 마을 외 5개 마을의 미세먼지 모니터링 결과 수원시 권성구 입북동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마을의 미세먼지 수치는 화면과 같이 당일 일기예보상 해당 장소의 미세먼지 수치를 초과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일 일기예보상 해당 장소의 미세먼지 수치와 오차가 가장 큰 마을인 평택시 팽성읍 노아리 지역입니다. 해당 마을의 축사 앞에서 1시간 간격으로 총 4번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미세먼지의 수치는 보통에 해당되는 38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당일 일기예보상 미세먼지 수치를 3배 이상 초과한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의 수치는 보통에 해당되는 3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당일 일기예보상 미세먼지 수치를 7배 이상 초과한 값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영농 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 폐기물은 크게 폐 농약 용기류와 폐 비닐류로 나누어 처리합니다. 먼저 폐 농약 용기류는 농약이라고 표시된 플라스틱병 혹은 봉지류를 마음 거점 수거지 폐 농약 용기류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이때 영양제 및 친환경 유기농 농약 등 유사용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수거한 유리 용기는 재병업체, 플라스틱 용기는 재생업체로 보내져 재활용하게 됩니다. 재활용 과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재활용하게 됩니다. 수거한 폐 농약 용기류는 수거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농약 유리병은 킬로그램당 300원, 플라스틱은 1,600원, 농약 봉지는 3,680원의 가격이 지급됩니다. 폐 비닐류는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해 흙과 자갈, 잡초 등을 털어낸 후 마을 공동 집화장에 보관되고 보관된 폐 비닐류는 민간 재생업체 혹은 자원공사로 보내져 처리됩니다. 폐 비닐류 또한 수거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A급 비닐은 킬로당 150원, B급은 110원, C급은 70원의 가격이 지급됩니다. 다음은 경기 남부 지역 미세먼지 저감 방법 우수 사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우수 사례로 3년 연속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된 경기도 안성입니다. 안성은 공공청산의 공기정화 식물 수직 정원 조성, 미세먼지 쉼터 설치, 취약계층을 위한 미세먼지 차단 방진망 설치, 스마트 에어샤워 설치 등 여러가지 미세먼지 저감 특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안성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8년 33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에서 2021년 23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개선되어 3년 연속 미세먼지 저감 최우수 시군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미세먼지 저감 마을 선정입니다. 저희가 선정한 마을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아리입니다. 선정 이유는 해당 지역에는 축사, 공장, 그리고 비닐하우스가 밀집되어 있어 영농 폐기물을 비롯한 많은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이는 수거장에서 수거하여 공동 집화장으로 가져가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거장까지 마을 사람들이 폐기물을 옮기는 것은 무리가 있어 길가에 방치된 폐기물이 다량 존재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택시 팽성읍 노아리는 모니터링 당시 일기예보상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수치보다 실제 측정값이 더 높았습니다. 따라서 많은 양의 폐기물이 발생하지만 관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을 저감 마을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팀은 선정 지역을 방문하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미 길가에 방치되어 있는 영농 폐기물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뒤 실천할 것입니다. 최소 월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진행해보며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청 서포터즈 A+ 팀의 발표를 맡게 된 김고은입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팀 A+는 미세먼지를 절감하고 맑은 공기를 이루어내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대기 오염의 심각성을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 활동을 진행하며 모니터링한 결과 측정한 미세먼지 수치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크게 나뭇잎의 흡착 효과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과 가축 분뇨의 암모니아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활동을 진행했던 6장소의 모니터링 결과를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나무골 한솔 농원은 농공시설의 매연으로 인해 미세먼지가 발생하지만 온나무골이라고 불릴 만큼 나무가 많아 그 나무의 흡착 효과로 인한 미세먼지가 저감되어 미세먼지가 좋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 목장은 가축 분뇨에 의한 암모니아와 도로공사 진행으로 미세먼지가 발생하였으며 이곳의 밭과 논작물은 사람의 허리보다도 작물의 높이가 낮고 이파리가 좁아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낮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천 블루베리 팜은 당시 블루베리 수확이 이미 끝난 후였기 때문에 체험을 위한 유동 인구가 적었고 그로 인해 도로 날린 미세먼지도 적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좋은 수준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에코팜은 가축 분뇨의 퇴비와 가축 분퇴비 사용 등의 농축 산업이 많은 양의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페 이목은 유동인구가 가장 많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지만 미세먼지가 좋은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모순이 발생하는데 진천 블루베리 팜은 유동인구가 적어 미세먼지가 적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탐구해본 결과 카페 이목의 배나무 과수원이 미세먼지를 흡착할 뿐만 아니라 큰 키와 넓은 이파리로 뛰어난 흡착 효과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진천 블루베리 팜의 작물들은 대체로 키가 작고 이파리가 좁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농원은 바로 앞에 위치한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중금속 미세입자와 타이어 마모에 의한 도로 날린 미세먼지로 인해 미세먼지가 발생하지만 복숭아 과수원의 나무들이 미세먼지를 흡착하여 미세먼지가 좋은 수준인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나무가 많은 지역은 대체로 미세먼지 수치가 낮고 축산 지역은 대체로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두 인터뷰에서 충북 지역의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불법 소각 금지를 잘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설문조사에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음에도 지자체가 영농 폐기물을 수거해가는 사실을 일부가 알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충청북도 지역이 대체로 미세먼지가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청북도의 영농 폐기물은 영농 후 발생되는 폐비닐과 농약 용기를 전국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 공동 집화장에 모아놓기만 하면 지역별 수거 일정에 따라 수거해가며 수거한 영농 폐비닐은 자체 재활용 처리 시설을 통해 재활용되고 국내외 재활용 업체로 공급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경유차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지원하고 공공소각시설 배출량을 감축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선정한 미세먼지 저감 마을은 에코팜입니다.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은 장소는 상대 목장이었지만 상대 목장은 도로 강사로 인해 미세먼지 수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또한 에코팜은 체험형 농장으로 사람과 아이들의 이용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에코팜의 미세먼지 저감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에코팜에 방문할 사람들에게 SNS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방법을 공유하고 배출 폐기물 줄이기 등 실천 방법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에어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기를 살리는 청년들 그리고 에어포스 팀이고요. 발표를 맡게 된 강민규라고 합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처음에 저희 팀 구성을 소개하고 그리고 저희가 선정한 6가지 미세먼지 마을들을 발표하고 그리고 선정 이유랑 그리고 측정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활동 사진을 안에 첨부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 조가 어떻게 관리하고 계획할 건지 그 방법에 대한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 구성원 사진인데요. 저희는 이제 19년도에 이제 같은 대학교, 같은 환경공학과에 나와가지고 이제 1학년 동안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과 소모임 활동,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강북구에 있는 우이천이라고 있는데 우이천에 있는 쓰레기 줍는 정화활동 봉사를 하고 그리고 같이 군대도 갔었고 지금 같이 전역해서 복학한 상태로 이번에 이 대기를 살리는 청년들 서포터즈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인천 지역에서 활동하기로 선정을 했는데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저희 팀원 중에 2명이 인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관련된 여러 지역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학교가 인천에서 가기가 대중교통으로도 가장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인천 지역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미세먼지 마을을 총 6가지를 우선 선정했는데요. 저희가 선정한 기준은 2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인천은 아무래도 공항이나 그리고 철도 그리고 항구 같은 여러 산업단지 지역과 공단 같은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공단들이 많은 서구 경서동 그리고 계양구 이화동은 또 이제 김포공항에 가까워가지고 또 선정했고요. 그리고 남동구 운현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남동공단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이제 농촌 마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선정하게 되었고 사실 농촌 마을이 별로 없습니다 인천에. 근데 이제 강화군 송해면이랑 강화군 부름면에는 이제 그나마 벼농사나 다른 밭농사 같은 것들 그리고 축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2 마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선정을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측정 결과 브리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선 저희가 이제 자료를 많이 이번에 넣지 못했는데 우선 저희가 첫날에 이제 총 이틀을 잡아서 이번 활동을 했었는데 첫날에 강화군 선해면과 그리고 서구 경서동 그리고 강화군 부름면에 갔었습니다. 근데 이날에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른 데 비해서 비가 오면 미세먼지가 적게 측정되는데 그래서 한 7 마이크로미터 퍼 세제곱미터 정도로 대충 대부분 다들 이제 미세먼지가 좋음으로 나왔었는데 이제 둘째 날에는 중구 의랑동과 그리고 계양구 이화동 그리고 남동구 운현동에 갔었습니다. 근데 이 2 날에 갔을 때는 막 직접 영농 폐기물을 태우고 계신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송해면 사진인데요. 저희가 여러 이제 마을 주민분들께 이렇게 미세먼지 설문조사도 하고 측정하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검암 경서동에서 사진인데 똑같이 미세먼지 측정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비가 그치고 옆에서 영농 폐기물을 태우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36 마이크로미터 퍼 세제곱 이게 초미세먼지 농도인데 생각보다 높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마을 주민의 농민분들과 그리고 근처 가게를 하시는 분들께 가서도 많은 설문조사를 진행했었고 옆에 있는 사진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농 폐기물을 태우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의랑동에 가서 찍었을 때인데요. 의랑동에서도 똑같이 초미세먼지랑 그리고 미세먼지를 4시간 단위 간격으로 이제 측정하고 기록해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화동에서는 이제 김포랑 가까운 곳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마을 주민분들께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사실 영농 폐기물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분리배출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래도 저희가 대학생이다 보니까 저희가 가서 직접 말하기에는 이제 주민분들이 사실 잘 안 들으려고 하셨어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좀 마을에서 가장 힘들었던 마을이 이 계양구 이화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운현동에서는 이제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단이 있는데 공단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아니면 농촌 마을에서 영농 폐기물을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미세먼지가 보통에서 이제 나쁨 수준 상태 정도로 측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 계획 및 저감 방법인데요. 우선 6곳의 인천 지역을 돌면서 이제 한 30명 가량 총 여러 주민분들께 설문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민들이 아직까지 아까 저도 몰랐었는데 대부분 중국발 미세먼지라고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근데 이번에 저희도 배우고 했던 것처럼 중국발 미세먼지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업과 그리고 농업 관련돼서 이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쓰레기 소각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불법인 거 알고 계시는데 이제 농촌 마을에서 소각을 하지 않으면 분리배출하기 되게 어려워하시는 걸로, 그리고 불편해하시고 왜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이제 SNS 관련해서 홍보하는 방안도 많은 여러분들께서도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그걸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농민분들은 SNS를 잘 하시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똑같이 SNS 할 건데 그거는 저희 주변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 미세먼지 저감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고 계속 전해주는 방법으로 알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 자체에서 그 노후된 농기구 같은 것들을 보조해주는 지원금 사업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농민분들께 좀 소개하고, 그리고 협회에서 이제 준 영농 폐기물 수거함 같은 경우를 마을에 설치하고 잘 수거가 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가장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농민분들의 인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농민분들께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 협회분들께도 당부드리고 싶은 게, 아무래도 저희가 대학생이다 보니까 저희가 가면 되게 많이 얘네가 왜 왔지 싶으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뭐 공무원도 아니고 그냥 서포터즈 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협회에서도 같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만약에 가게 된다면 좀 농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번 활동 1차 팀 활동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2차 활동 때는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성만 발표를 맡은 팀장 박수홍입니다. 저희 팀 구성원은 부장인 박수홍, 팀원 김지호, 팀원 유성은, 팀원 지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 활동 방향은 경상도에서 6곳의 지역을 정하여 영농 폐기물 처리 방법 조사,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파악한 뒤 미세먼지 저감 활동 선정지를 선정하였습니다. 2차 팀 활동 방향은 주최기관에서 제공하는 영농 폐기물 수거함을 설치할 곳을 정한 후 설치하여 최대한 많은 영농 폐기물을 수거할 계획입니다. 또한 SNS 홍보 활동을 통해서 미세먼지와 대기 환경 개선 실천 활동을 할 것입니다.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상도 구성군 하이면은 삼천포 화력발전소 인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수치는 좋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도 하동군 진교면은 인터넷상의 미세먼지 데이터보다 낮은 수치로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좋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은 올해 미세먼지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에서는 영농 폐기물을 한 곳에 모아서 수거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수치는 좋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은 인근에 중앙고속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수치는 좋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영농 폐기물을 일정 장소에 보관 후 환경공단에서 수거하여 수거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주민의 80% 정도는 폐기물 처리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에서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수치가 좋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영농 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장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팀원 김지효입니다. 우선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 마을을 선정한 곳은 경상도 진주시 금산면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3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다른 지역과 달리 미세먼지 농도가
83으로 가장 나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영농 폐기물 소각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는 영농 폐기물 불법 투기 흔적을 많이 발견하여서 저희가 경상도 진주시 금산면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프라인 홍보 결과 주민들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하여 그다지 체감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팀의 관리 계획으로는 첫 번째 영농 폐기물 처리 방법으로는 수거함 설치 그리고 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불법 투기와 소각 행동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SNS 홍보 활동이 있는데 홍보 활동을 통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 환경 개선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활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관련된 내용을 알림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환경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불참하게 되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기를 살리는 청년들 경기 북부를 맡은 팀 KF21입니다. 목차는 팀 소개 1차 활동지 모니터링 결과 최종 활동지 2차 활동 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팀 소개입니다. KF21 최근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다들 전투기 이름으로 알고 계실 텐데 저희는 전투기 의미는 아니고 KF는 더 Key to a Better Future이라는 퓨처이고 21은 21세기를 뜻합니다. 즉 미래에 보다 나은 공기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팀원은 팀장 백상은, 부팀장 설유진, 서기 정혜인, 총무 정진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차 활동지 소개입니다. 저희는 경기 북부 중 크게 남양주시, 양주시, 파주시를 주요 활동지로 선정하였습니다. 남양주시는 최근 도농복합도시로 새롭게 떠올랐는데요. 그만큼 젊은 귀농 세대 수가 크게 증가하여서 영농 폐기물 처리에 미숙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양주시를 선정한 이유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 중인 만큼 미세먼지 수치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낮게 측정될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파주시를 선정한 이유는 파주시 지자체에서 불법 소각 현장을 적극 대응하는 만큼 시민들에게 홍보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거는 이제 각 시의 그 인구수랑 농업 형태, 영농 폐기물 처리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 1리의 모니터링 결과인데요.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이 답사 당시에 밭에 버려진 영농 폐기물이 많았습니다. 미세먼지 측정값은 PM10 24, PM2.5 19로 측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와부 율석 1위 모니터링 결과인데요. 이전 마을에 비해 영농 폐기물이 적었고 미세먼지 측정값은 PM10 31.3, PM2.5 24.8입니다. 세 번째 곳은 남양주시 화도 마석 3리의 모니터링 결과인데요. 영농 폐기물보다는 건축 폐자재들과 일반 폐기물이 버려진 게 눈에 띄는 특징이었습니다. 미세먼지 측정값은 앞에 보이는 그래프와 같고요. 그다음에 측정지 주변에 많은 공사 차량으로 인해서 일기예보 수치와 오차가 큰 점을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양주시 장읍면 일영 1위 모니터링 결과이고요. 미세먼지 수치는 별도의 소각이나 소각 기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PM10 16, PM2.5 9.5로 네, 앞에 보이는 그래프와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양주시 백서급 가업 1위 모니터링 결과이고요. 네, 미세먼지 수치는 앞에 그래프와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입니다. 설문조사 당시 주민들이 지자체에서 수거하는 영농 폐기물 방식에 대해서 만족도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수치는 앞에 보이는 그래프와 같습니다. 이어서 설유진님이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 발표를 맡은 설유진입니다. 저희 팀의 최종 활동지 소개와 선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 1리를 최종 활동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6곳 중 이곳이 제일 두드러지게 영농 폐기물 관리가 되지 않는 실상을 목격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남양주가 농업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남양주는 친환경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농업인 교육을 진행하며 경기 동부권 중심 도시 중 가장 근교 농업, 도농 복합형 농업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의 영향으로 남양주는 최근 2년간 귀촌 인구 2만 900여 명으로 귀농 증가율이 국내 2위 도시로 손꼽히고 있는 것에 매력을 느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초보 농부의 증가입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젊은 세대들의 귀농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초보 농부인 만큼 농사일에 서투른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만큼 영농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재 남양주시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코토피아 클린시티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주요 도로 중심 청소 차량 단점과 환경 미화원 인력 수거의 한계를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공사 현장 미세먼지 IoT 저감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대기질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림받고 나쁜 이상 시 살수 조치를 강화합니다. 다음은 저희 팀의 2차 활동 계획입니다. 저희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를 구분지어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기성세대 분들을 위해서는 영농 폐기물 수거함을 설치하고 인터뷰 후 카드뉴스 작성을 할 것입니다. 젊은 세대를 위해서는 인스타 쇼폼 콘텐츠 제작, 초보 농부를 위한 인스타툰 제작, 탄소 중립 해시태그 캠페인을 기획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KF21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같이 그린 팀의 발표를 맡게 된 이시은이라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팀 구성원은 다음과 같고요. 지금 코로나 확진으로 함께 자리를 하진 못했지만 신예빈 학생이 팀장으로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농촌 지역은 대전광역시입니다. 저희는 온라인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대전광역시 내에 위치한 6곳의 농촌 마을을 선정하고 방문하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사진 자료가 저희가 활동에 사용한 설문조사지와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방문한 대전광역시의 마을 6곳의 미세먼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은 밀산마을입니다. 밀산마을은 주로 하우스 농업과 농농사, 밭농사의 형태로 농업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밀산마을에서는 폐비닐류, 옥수수, 대와 같은 농업 부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저희가 밀산마을을 조사하면서 확인하게 된 밀산마을의 미세먼지 발생 주 원인은 농업 부산물의 소각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진 자료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저렇게 농업 부산물을 소각하고 있는 모습을 조사를 나가서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알게 된 사실 하나 더가 농업 부산물 처리 방법을 모르는 주민분들이 대다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농업 부산물 처리 및 소각과 관련한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촌 꽃마을입니다. 증촌 꽃마을의 주 농업 형태는 논농사와 밭농사가 되겠고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폐기물의 무단 처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촌 꽃마을을 방문하면서 저희가 느낀 점은 다른 농촌 마을보다 차가 다니는 길이 마을 곳곳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따라서 매연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이 미세먼지의 주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마을도 똑같이 분리수거와 관련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선창마을입니다. 선창마을은 하우스 농업과 논농사, 밭농사를 주로 농업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마을도 똑같이 폐기물의 무단 처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미세먼지 발생의 주 원인이 쓰레기 무단 투기와 소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창마을을 방문했을 때 다른 농촌 마을과는 다르게
쓰레기 수거장이 비교적 크게 자리하고 있었고 마을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 투기가 많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폐비닐류가 다량으로 발견되면서 분리수거와 관련한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미리미 마을입니다. 미리미 마을의 농업 형태는 축산업과 논농사, 밭농사입니다. 이 마을 또한 폐기물의 무단 처리가 많고 미세먼지 발생의 주 원인은 축산 폐기물과 퇴비로 예측이 됩니다. 옆에 보시다시피 비료포대가 다량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이고요. 축산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홍보 활동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야실마을입니다. 야실마을은 축산업, 농농사, 밭농사가 주된 농업 형태이고요. 미세먼지 발생의 주 원인이 노후된 농기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실마을을 방문했을 때 노후된 농기구가 곳곳에서 많이 발견이 됐고 이 노후된 농기구도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정박마을입니다. 정박마을은 하우스 농업과 논농사, 밭농사가 주 농업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미세먼지 발생의 주 원인은 비료 사용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을은 다른 마을과 비교해서 비교적 폐기물 처리가 잘 되고 있음을 알았고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 영농 폐기물 처리에 대한 주민들의 지식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전조사를 통해서 영농 폐기물과 관련한 처리 방법 대부분을 주민들이 많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옥수수대, 배추 껍질 등과 같은 농업 부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처리 방법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대부분 잘못된 방식으로 소각 처리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저희는 농업 부산물 불법 소각을 줄인다면 농촌 마을의 미세먼지 발생량을 지금보다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농업 부산물 처리 방법을 알리고 불법 소각을 줄여서 농촌 마을의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하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앞으로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시는 것은 대전광역시 영농 폐기물 처리 방법인데요. 대전광역시에서 진행하는 대표적인 영농 폐기물 처리 방법으로는 농촌 폐비닐 처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마을의 통장, 농업인, 개인 수거자를 대상으로 수거된 폐비닐의 무게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수거를 활성화하여서 농경지 오염 방지 및 농촌 환경 개선 도모를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의 미세먼지 저감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농가 주부 모임 희망드림 봉사단이 시행한 영농 폐기물 수거 봉사입니다. 농가의 일손을 보태고 방치된 여러 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전시에서 주최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12월부터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전광역시에서 벤처기업인 아라온이 개발한 전자식 매연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활용해서 차량의 매연을 평균 68% 이상 감소시키는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친환경 보일러를 지원하고 자동 측정 기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미세먼지 오염원 발생 감축을 여러 방면에서 시행하여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선정한 미세먼지 저감 마을은 밀산마을인데요. 밀산마을 방문 당시 농가 근처에서 다량의 영농 폐기물과 노후된 농기구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밭 근처에서 영농 부산물에 대한 불법 소각을 진행한 흔적이 많이 관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 지정 장소가 존재하지 않았고요. 배출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인지도가 부족한 주민들이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밀산마을의 영농 폐기물 처리 방법과 소각 금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미세먼지 저감 마을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영농 폐기물 수거함을 설치한 후 영농 폐기물 처리 방법에 관한 포스터를 배부하고요. 이에 그치지 않고 미세먼지 저감 제도 및 방법에 대해 온라인으로 홍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환경 개선 실천 활동이나 여러 미세먼지 관련 캠페인을 진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대기청 1차 활동 발표를 맡게 된 미우새팀의 팀원 서민정입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팀원들은 대학교에서 같이 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원은 팀장 이병석, 팀원 황승규, 구윤서, 박정은, 서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1차 활동을 위해 대면 회의와 비대면 회의를 진행하였는데요. 진행하고 활동 지역에 갔는데 활동 지역의 기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계획한 대로라면 차를 통해 이동하며 미세먼지 측정과 홍보 활동, 설문조사를 진행하여야 했었는데 사진과 같이 집중호우로 인해 운전이 어려웠으며 오프라인 활동을 위해 야외에서 주민들과 만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미세먼지 측정과 홍보지 부착 또한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중호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장소를 옮겨도 좋음 또는 매우 좋음과 같이 비슷한 수치가 계속해서 관측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비가 그치지 않는 한 시간 경과와 지역 이동에 따른 측정 수치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진으로 다 찍히지 않았지만 활동 내내 측정기를 들고 다니면서 식사할 때나 회의할 때, 숙소에서 자기 전 등 틈틈이 시간을 내어 측정하였지만 수치는 전부 7에서 10 정도로 매우 낮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측정보다 오프라인 홍보 활동과 설문조사에 더욱 힘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설문지와 홍보용 포스터를 인쇄하였습니다. 우천으로 인해 저희는 직접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거주지에 방문하고 마트 직원분들과 면사무소 직원분들 등을 대상으로 활동 소개 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응답자들의 연령대와 농업 종사 여부, 영농 폐기물에 대한 인식과 미세먼지 관심 정도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이 설문지를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 대한 주민 50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문 내용이 많아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응답자의 연령대는 40, 50대가 가장 많았으며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보다 그렇지 않은 인구가 68%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영농 폐기물 처리 방법은 방치가 50%로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소각, 지자체 위탁, 전문업체 하청들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인지하는 사람보다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았고 미세먼지 확인하지 않는 사람이 확인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또한 영농 폐기물 소각이 미세먼지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64%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며 영농 폐기물 처리를 위한 지역 활동을 인지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에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영농 폐기물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수거가 잘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영농 폐기물 소각이 미세먼지 발생과 대기 오염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은 주민들 대부분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차 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 마을을 지정할 때 저희 팀은 오프라인 활동, 설문지를 통해 저희가 느낀 점들과 각 지역의 지자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활동들을 기반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을 미세먼지 저감 마을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에서 지자체에서 실행한 사업 활동 및 공익 활동입니다. 화도면에서 실행했던 설문조사 응답 결과가 PPT에는 없지만 저희가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미세먼지에 대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강화군 화도면은 실제로 저희의 이 지자체의 적극적인 활동과 저희의 적극적인 활동이 만나 많은 발전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화도면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뮤세 팀이었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팀 난화수소 발표를 맡은 이수경입니다. 저희 난화수소팀은 팀장 이수경, 팀원 윤하연, 김나연, 윤태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의 슬로건으로 우리의 밝은 에너지로 대기를 밝히자를 내세운 만큼 현재 환경 파괴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밝은 에너지를 가진 우리 팀의 특성을 살려 긍정적으로 미래 사회를 위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실행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미세먼지 모니터링 결과와 해당 지역의 영농 폐기물 처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충북 음성군 맹동면 동성리의 미세먼지 수치는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고요. 동성리에는 트랙터 같은 농기구들이 많이 보였고 농협은행,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농약을 실제로 판매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 폐농약이 많이 배출될 것이라고 추정했으나 수거된 영농 폐기물은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 대부분은 미세먼지 원인이 중국 등 외국에서의 유입일 것이라고 답변한 것을 보면 해당 마을은 영농 폐기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충북 증평군 증평읍 미암1리의 결과입니다. 미세먼지 수치는 다음과 같고요. 해당 지역은 폐비닐의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영농 폐기물 수거함 앞쪽에 판자가 세워져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고 이 수거함은 마을회관 옆에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북 옥천군 옥천읍 죽향 1, 2의 미세먼지 수치는 다음과 같고요. 이 지역에서는 불법 소각을 통해 폐비닐을 처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설문조사 결과 지자체의 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분이 거의 없었으며 영농 폐기물 운반의 문제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충북 진천군 이월면 성평마을입니다. 미세먼지 수치는 이렇게 측정되었고 성평마을은 영농 폐기물의 관리가 다른 지역보다 철저했습니다. 농업용 비닐이나 농업에 쓰이는 비료 등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으며 마을 입구 쪽에 작은 농업연구소 건물과 영농 폐기물 수거함, 비닐이나 비료 등을 쌓아놓는 막사 등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설문조사에서 미세먼지의 원인을 외국으로부터의 유입을 포함한 가축의 분뇨 등을 지적한 것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미세먼지에 관해서도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충북 영동군 영동읍으로 미세먼지는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고 이 지역은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보였고 길가에 영농 폐기물을 처리한 자루들이 정리되어 있는 모습들을 통해 영농 폐기물 처리 수준이 낮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영농 폐기물에 관한 관심은 크지 않은 걸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입니다. 미세먼지 수치는 이렇게 측정되었고요. 대덕리는 농업활동으로 발생되는 영농 폐기물을 경제적 어려움과 제도적 문제로 수거 처리되지 않고 있고 현재 대부분은 배출한 영농인이 자체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자체 처리 방법은 농업용지 내에서의 생물성 연소 또는 방치 등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활용이 불가능한 영농 폐기물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음성군은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 체결, 미세먼지 알림이 설치, 산업단지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2022년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증평군은 미세먼지 감소 바람길숲 조성, 가정용 전옥습 보일러 설치 지원, 불법 과다 배출 예방 감시단 운영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옥천군은 계절관리제 시행,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었고 진천군은 봄청 조림 사업,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관내 11개소 미세먼지 알림이 신호등 설치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동군은 친환경 자동차의 확대, 전기 충전 방식인 소형 노면 청소차 한 대 도입,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괴산군은 실내외 정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산불 방지, 농업 부산물 파쇄기 운영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난화수수팀은 미세먼지 저감 마을로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를 선정하였습니다. 괴산군의 배출원별 먼지 배출량 기여도 분석 결과 미세먼지의 경우 비산먼지의 배출 기여도가 68.9%, 생물성 영소가 21.9%이고 특히 초미세먼지의 경우 생물성 영소 47.7%, 비산먼지 30.4%로 생물성 연소의 주 원인인 영농 폐기물의 처리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영농 폐기물을 자체적이고 무분별하게 처리하는 등의 문제점이 매우 두드러졌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해당 지역의 마을에 관해 영농 폐기물이 미세먼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부착하고 관련 리플릿을 만들어 주민분들께 나눠드리고 이 또한 마을에 관해 구비해 놓을 예정입니다. 또한 마을에 부족했던 영농 폐기물 수거함 설치 등에 관해 군청에 민원을 넣는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 대기를 살리는 청년들 우리가 그린 팀의 발표를 맡게 된 강다현입니다. 먼저 저희의 팀명인 우리가 그리는 환경을 상징하는 그림과 우리가 그리는 미세먼지 없는 세상이라는 의미를 담은 팀명입니다. 저희 팀원들은 다음과 같이 총 4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충남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 영농 폐기물 처리 방식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우 농촌지역 폐농약 수거함 비치,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영농 폐기물 수거 전담반 운영 및 수거 보상금 지급 등의 방법을 통해 영농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 우수 사례로 영농 폐기물 수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상황이 여의치 않아 방치하였던 영농 폐기물을 대량 수거하는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국 최초로 영농 폐기물 수거 전담반을 운영한 사례 또한 확인 가능하였습니다. 저희의 주요 활동지와 그 선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의 경우 파쇄기를 이용해 영농 부산물을 비료 등으로 재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호기심이 생겨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논산 연무읍의 경우 올 4월 시행되었던 미세먼지 저감 교육 이후 농민들이 영농 폐기물을 잘 폐기 중인지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선정하였습니다. 두마면의 경우 과거에 비해 공기질이 개선되지 않음을 확인한 후 영농 폐기물의 폐기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산업단지와 아파트단지의 공사 및 개발로 인해 미세먼지 수치가 증가한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선정하였습니다. 아산 영인면의 경우 과거 해충 방제를 위한 인위 방화로 인해 산불이 발생한 전적이 존재하여 현재 불법 소각과 인위 방화가 근절되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성의 경우 대규모 축산 사업을 실시하며 충남 지역의 암모니아 발생지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 마을로 선정되었기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운 1위의 경우 일반적인 논농사나 밭농사 외에 비닐하우스 및 폐처각막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영농 폐기물이 발생 가능한 농업을 시행 중인 지역이기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농촌 지역에서 오프라인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리플렛을 제작하여 부채와 함께 배부하였고 포스터를 제작하여 농민분들의 왕래가 많은 곳 위주로 부착하였으며 농민분들과 함께 미세먼지 관련 퀴즈를 풀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포스터 부착 및 리플렛 배부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세먼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밭 및 영농 폐기물 소각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던 영인면의 경우 소방서의 화재 방제 시스템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구축되어 현실적으로 소방 당국의 감시를 피해 영농 폐기물을 소각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수치 모두 좋음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채운 1회의 경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타 활동 지역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신공리의 경우 전체 활동 지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측정지 근처에 위치한 축사에서 나오는 폐기물 등으로 인해 수치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계룡시 두마면의 경우 과거 동월일 개발이 진행되던 시기보다 활동 당시가 평균적으로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영농 폐기물로 인한 미세먼지보다는 개발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이 더 심하였음을 추측 가능하였습니다. 논산 연무읍의 경우 설문 결과 올해 4월에 시행되었던 미세먼지 저감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분은 폐기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수치가 낮은 편에 속했던 공주 반포면의 경우 영농 부산물을 불법 소각 매립하지 않고 그 잔재를 비료 대용으로 사용하는 주민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 가능하였습니다. 사실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수치가 좋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전체 활동지 중 단 한 곳만이 폐농약 수거함을 찾을 수 있었듯이 영농 폐기물 처리 시설은 좀 부족한 편에 속하였습니다. 또한 설문 결과 영농 폐기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당시 인터뷰에서 영농 폐기물 처리 방법과 수거 보상금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는 있지만 각 개인이 가정에서 농약병을 깨끗하게 세척하여 수거 장소에까지 옮기고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에 국가 및 각 지자체들의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는 농민들의 의견 또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가장 높으며 아까 연구원님이 암모니아가 초미세먼지의 2차 생성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하셨는데 마침 암모니아 수치가 충남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신곡 불악새 마을을 미세먼지 저감 마을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농 폐기물 처리 방식 홍보와 주기적인 수치 측정으로 해당 마을을 모니터링하며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온라인 홍보 또한 진행할 예정입니다. 농민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것 또한 중요하나 젊은 층이 농업 미세먼지 저감 지원에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분석하였기 때문입니다. SNS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팀 홍보 계정을 개설한 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충청남도 지역을 맡고 있는 팀 5분 대기의 발표자 김세희라고 합니다. 저희의 활동 지역은 충청남도 예산, 아산, 천안 세 곳으로 좁혔고요. 이곳에서 각각 두 곳씩 정해서 마을을 총 6곳 돌아보았습니다. 먼저 저희 팀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요. 5분 대기라는 이름은 5분 내로 대기 환경 문제를 빠르게 대처하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목표와 방향성은 다양한 대기 환경 오염 문제들을 많은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 팀원을 잠깐 소개하자면 팀장이자 발표자인 저 김세희와 함께 조성인, 정민현, 홍지영 팀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을 돌아보기에 앞서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을 돌아봤을 때 비가 내리고 있어서 저 미세먼지 수치가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다는 점과 그리고 시간상의 관계로 그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미세먼지보다도 인위적인 공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초미세먼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돌아본 곳은 충청남도 예산군에 위치한 황새마을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의 초미세먼지 수치를 보시면은 예상 수치와 그리고 저희가 측정한 수치의 차이가 8 마이크로미터 세제곱 정도 납니다. 이러한 수치 갭 차이는 저기 보이시는 불법 소각이라든지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저러한 수치 차이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저희가 황새마을 마을회관에서 찍은 설문조사와 부채 나눔 활동 사진입니다. 두 번째로 돌아본 지역은 예산군에 위치한 알토란 사과마을인데요.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측정 수치는 이렇게 나왔고요. 초미세먼지 수치 예상 수치와 그리고 저희가 측정한 수치의 갭 차이가 여기서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곳에서도 불법 소각은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나 이곳은 저희가 알고 있는 영농 폐기물에도 가정 폐기물도 이렇게 같이 소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이러한 점들도 미세먼지 수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 번째로 가본 곳은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한 은봉면 쌍용리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도 이러한 수치가 나왔고 저희가 측정한 바로는 예상 수치와 비교해서 9마이크로미터 세제곱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이곳에서는 저희가 갔던 곳이 고추 농사를 진행하고 있던 곳이어서 폐비닐류가 굉장히 많이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지나가던 인근 주민분과 함께 담소를 좀 나누면서 지역 미세먼지에 관련된 얘기와 그리고 부채 나눔 설문조사를 진행한 사진입니다. 네 번째로 저희가 간 지역은 아산시에 위치한 내일항마을이란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보시다시피 수치가 굉장히 앞전과는 다른 수치를 갖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특히나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농가가 아닌 축산가를 돌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가 가능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측정했던 곳이 축산뿐만 아니라 저런 식으로 쓰레기도 굉장히 많이 모여있던 지역이어서 이러한 결과가 가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사진은 이제 주변에 지나가시는 인근 주민분이 없어서 행정복지센터 인근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섯 번째로 돌아본 곳은 천안시에 위치한 성완읍 왕림리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보이다시피 배과수원이 굉장히 많이 유명한 지역인데요. 이곳에서는 과수원 농업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비닐류나 아니면 비료를 담고 있는 폐 용기가 굉장히 가에서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저러한 수치상의 차이 또한 이러한 폐비닐류와 폐용기에 대한 수치가 변화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사진 또한 저희가 천안시 성완읍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에 위치한 군설이라는 곳을 다녀왔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측정했던 6곳 중에서 가장 갭 차이가 작은 곳이었고 주변에서 불법 소각을 찾아보기보다는 가정 안에서 소량으로 이루어지는 소각이 굉장히 많아서 이러한 수치를 기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진 또한 저희가 행정복지센터 인근에서 설문조사와 부채 나눔을 진행한 사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6곳을 돌아보면서 영농 폐기물 처리 방법은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수거함을 설치하고 수거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을이다 보니까 새마을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이제 수거 활동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였고요. 다만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역 사람들께서 이 마을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작은 지식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농 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작은 지식을 가지고 계셨고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저희는 앞으로의 계획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미세먼지 마을로 선정한 곳은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서북구 성완읍인데요. 이곳 왕림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과수원 농업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나 많은 비닐류와 폐용기류가 등장을 하고 있는 곳이라서 이러한 것들이 전력선에 닿아서 화재를 일으키거나 이런 화재로 인해서 미세먼지 수치 혹은 주민분들의 안전에도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곳은 지역에도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천안시가 인구수도 굉장히 많고 천안시 중에서도 성완읍이 읍 소재 중에서 가장 인구수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곳이 교통수단으로도 많이 천안에 알다시피 이제 대학교들도 많이 위치하고 있다시피 교통수단에서 많은 이점이 있는 지역인데요. 이런 교통수단 부분에서도 많은 도로를 개설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개발 메리트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사 현장도 최근에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미세먼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 마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앞으로의 계획은 미세먼지 저감 마을로 선택한 왕림리에 폐비닐류와 폐용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주의해서 영농 폐기물 수거함을 설치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제도와 방법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께서 많이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온라인 홍보와 더불어서 이제 마을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하는 오프라인 홍세도 계속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마을에 대한 아카이브를 제작할 생각인데요. 이러한 대량의 정보를 좀 더 효율성 있게 제작함으로써 마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꾸준히 볼 수 있는 아카이브를 제작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기를 살리는 청년들 광주광역시 팀 발표를 맡은 노예주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팀 소개입니다. 저희가 사실상 대기청 자체 서포터즈 활동으로 광주광역시 팀 대표로 뽑히게 되었지만 원래 구하고자 했던 전라남도 자체에서도 뽑히지 않게 되어서 농촌 지역이 다수 더 많은 전라남도로 활동 지역을 저희가 바꾸게 되었고요. 팀장 이정현과 팀원은 저 양다의 여수민 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팀명은 E2E로 인바이로먼트 투게더 에너지의 약자로 함께 환경을 생각하며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힘을 쓰자는 뜻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1차 미세먼지 모니터링 활동입니다. 장성 진원면 월정마을은 버스 회사의 종점이 존재하여 그 부근의 미세먼지 수치가 일기예보상 수치보다 약 5배가량 높았습니다. 화순 도곡면의 경우 유동 화물 차량이 많다는 특징이 있었고 나주시 남평읍 평산 2구 마을의 경우 다른 마을에 비해 영농 폐기물의 소각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발표는 이정현 팀장이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 저감마을 선정 부분을 이어서 발표하게 된 이정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나주시 남평읍 평산 2구 마을을 미세먼지 저감마을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평산 2구 마을은 다수의 영농 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고 주민분들께서는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과거의 주 영농 폐기물 처리 방법인 다 태워버리는 방식에 익숙해 있었고 영농 폐기물의 분리 작업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단기 처리 방법인 불법 소각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영농 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환경 오염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으로의 관리 대책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마을 이장님과 말씀을 나눠봤었는데 햇빛 차단망을 버릴 곳이 마땅치 않아서 주로 소각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터넷에서 해당 지역의 영농 폐기물 수거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햇빛 차단망도 수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꾸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영농 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현재 나주시 남평읍 평산 2구 마을은 폐비닐을 등급에 따라 수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A급은 120원, B급은 100원, C급은 80원을 지급하고 있었고 영농 폐기물의 불법 소각 잔재물은 수거가 불가능하고 전체적인 영농 폐기물은 마을 이장님 또는 부녀회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농촌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찾아가 대파하우스 800평 제초 작업과 영농 폐자재 수거 활동 등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농협은 농촌 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결의 대회 및 조합원 교육과 마을 방송을 하였습니다. 캠페인은 정부 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으로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대형 폐기물을 처리가 가능하고 접근 편리성을 위한 QR코드를 도입하였습니다. 품목에 따라 신청을 하고 신고 필증을 출력해 폐기물에 부착하면 일주일 내에 수거되는 방식이고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시간 및 비용적 절감뿐만이 아닌 신고 필증, 인쇄물 등 감소에 따른 세금 전략, 생활 폐기물 감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부산광역시에서 대기청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대춘이라는 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팀 이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그냥 이제 키워드 4개로 이제 대학, 청춘, 그리고 이제 대기, 농촌 이렇게 4가지를 좀 줄여서 그냥
대촌 이렇게 한번 지어봤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발표 순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하나씩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활동 지역 선정 이유 3가지를 선정해봤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제 그 마을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 관리 계획과 기대 효과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 우선 저희는 우선 총 마을 단위로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곳은 운봉마을은 이제 해운대구에 위치한 마을이고, 이제 나머지 2곳은 이제 기장군에 위치한 마을 2곳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좋게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이날 기상청 예보에도 굉장히 좋게 나왔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곳은 상현마을이 이제 금종구에 위치한 곳인데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2곳은 강서구에 있는 송산마을과 사덕 상리마을입니다. 비교적 조금 미세먼지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요. 이제 선정 기준으로 저희가 3가지를 정해봤는데, 우선 미세먼지 농도 추이가 어느 정도 나타나서 이제 전마을로서의 그런 변화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거나, 그리고 폐기물 수거함을 설치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폐기물 수거함 설치에 대한 주민분들의 그런 관심, 그런 게 얼마나 크신지, 그런 거를 모아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곳이 바로 사덕 상리마을인데요. 이곳에 미세먼지가 기상청 예보에 비해 굉장히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아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32 마이크로그램이랑 5 마이크로그램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때 기상청 예보보다 약 3배가량 높게 측정이 된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김해공항이 마을 주변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이제 공장도 위치해 있어서 그렇다고 저희가 추측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 규모 자체는 크진 않지만 옆에 농업하는 마을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서 이곳에 폐기물 수거함을 설치하게 된다면 마을 그 주변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예상을 해봤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많이 잘 알고 계셨고, 주민분들의 그런 수거시설 설치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이곳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덕 상리마을이 위치한 강서구는 이제 부산에서 기장군과 같이 이제 대표적인 농업 지역인데요. 농업 종사 인구는 많지만 부산시의 지원이 실제로 적습니다.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대도시에 위치해 있지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지원이 적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해운대 운봉마을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께서 직접 그런 폐기물을 따로 모아서 본인 트럭에다 싣고 이제 처리 시설로 옮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곳과 이제 여기 상덕 마을 중에서 고민을 했었는데, 운봉마을이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좋았어서 이제 최종 후보에서 탈락을 했었고요. 다만 이제 부산시의회에서 작년 6월에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통과가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정의, 그리고 이제 그거를 수거했을 때에 따른 보상금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원도 조금씩 늘어나면서 부산시에서도 그런 영농 폐기물 수거에 대한 지원이 확장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공단의 부산, 울산, 경남 환경본부에서 이런 영농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제 농약병과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일상 쓰레기랑 이제 합쳐서 생활 쓰레기랑 합쳐서 이렇게 요일별로 배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모든 마을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폐부직포 같은 그런 폐기물은 이제 원활하게 수거가 되지 않아서 실제로 최근에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과거에는 불법 소각이 이루어졌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저희가 폐기물 수거함을 설치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효율적인 영농 폐기물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그 미세먼지 저감 제도나 영농 폐기물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마을 주민분들께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 앞서 설명드렸던 그 공항과 공장이 농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조사를 해볼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의 윤석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